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일본 정보 문무과학성 넥스트는 일본 문무과학성의 영어 약칭이 되겠습니다. 자, 연구 유학생, 대학원 혹은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시는 분들에 대한 유학생 선발 시험 안내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황재삼이라고 합니다. 자, 연구 유학생 응모 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현 시점 요강이 나오기 전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 문과학성은 일본 대학에서 정규생,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또는 전문지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자 또는 비정규생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외국 연구생, 우리 연구 유학생, 즉 연구생이라고 보통 부릅니다만 예비 과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1년, 길게는 2년 정도 연구 유학생을 거치고 본과 시험에 응시하여서 합격을 하시면 본과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일본에 있는 제도고요.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요거는 예전에 일본 처음 대학 생길 때부터 있던 제도였기 때문에 일본의 제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과학성은 일본에서 연구하는 것을 통해서 일본과 자국 간의 가교가 되고 양국 나아가서 세계 발전에 공헌할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예 자격 및 조건 충분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한다. 한국의 경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꾸준히 매년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셔야겠고요. 이중국적자는 뭐 미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포기하라는 얘기겠죠.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85년 4월 2일부터이기 때문에 자, 올해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를 꼭 잘 확인해 보시고요. 자, 연구생이라고 비정규생입니다만 재적하는 경우에는 내년 4월에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길게 2년까지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생을 유지할 수 있고요. 9월 입국은 이제 코스모스 졸업, 가을에 졸업하신 분들이 입국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지원자로서 하기에는 올해 시험은 같은 경우 내년 2월 말 졸업 또는 8월 말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생으로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전문학위에 재적할 경우 이렇게 나눠지고요. 각각의 전공과정을 수료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연구생으로서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장학금의 내역은 연구생 비정규 기간일 때는요 14만 3천엔을 월 지급합니다. 최장 2년간 지급이 됩니다. 석사과정 이제 본과로 올라갔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올라가죠. 한 1,000엔 정도 올라갑니다. 박사과정은 14만 5천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이고요. 특정 지역에 수학하는 자는 월 2, 3천원이 가산된다라고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단 연구생, 비정규생을 재직하는 기간 내 최장 2년간에 2년입니다. 진학을 못하는 경우는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2년 안에 본과에 꼭 진학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비, 대학 입학금, 수업료 및 입학 검정료는 모두 일본 정부가 부담을 하고요. 단 정규생 진학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합격이 된 경우에는 입학 검정료 본인이 부담한다. 자, 즉 3만에서 3만 5천엔 정도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본인 부담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갖고 이번에 내가 기필코 합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실 때 응시하시는 것이 유리하리라 생각합니다. 입국 항공권, 기입 항공권도 교부를 합니다. 4월 첫째 주, 4월 1일부터 일본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4월 첫째 주 1일이나 2일날 단체로 칸사이 공항 또는 나리타 공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하는 시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면 귀국 비행기 표를 예매해 줍니다. 최근에 이제 19명 문과 올해 기준입니다. 19명이 선발되었습니다. 문과, 인문, 사회학 전반이고요. 일본어, 학. 특히 일본어가 관련된 부분들은 일본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접은 당연히 일본어 진행하셔야겠으면 고대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에서 공부하는 데 전혀 학습하는 지장이 없는 일본어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과는 10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과계 전반에 관해서 뽑고 있습니다. 즉 29명이 최종 선발이 되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필과목입니다. 관련 변협을 응시자 비율을 고려해서 총점의 상위자를 선발하겠다. 문과, 영어, 일본어 50점 이하는 과락이고요. 수학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어가 2시간, 영어가 1시간 시험을 합니다. 자, A유형은 초급이죠. N3에서 N5 정도, B유형 N2 중급에 해당하겠고요. C유형 N1 레벨이 실시가 됩니다. 문과의 경우는 저희가 경험상 일본어 93점, 영어 90점이면 거의 5등 안에 드는 초상위권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어 93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질문하시는데 N1 능력 시험 기준으로 170점 전후가 되겠습니다.
170점 전을 맞으시면 93점은 충분히 딸 수 있다. 거의 만점에 가깝죠. 180이 만점이기 때문에 100% 만점에 가깝고요. 청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그렇습니다만 청해 또한 어휘 문법이 받쳐주고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결과는 이와 같은 경험치가 나왔습니다. 영어 90점 일본의 영어 검정 시험의 출제자가 낸다고 한간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시험과 좀 다른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일본 영어 검정 시험 2급은 다 맞으셔야겠고요. 준1급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준1급이 모의고사 5경도 미만 틀리는 정도면 영어 90점이 될 것이며 한국의 공인 영어 점수를 말씀드리면 토익 9배에 토플 90점 이상, 태도 760 이상이면 충분히 영어 90점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과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어나 일본어가 좀 딸려도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과 수학이 1시간인데 과락이 있습니다. 과락이 50점이었다가 40점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40점만 넘기면 수학은 자격시험이기 때문에 영어 1번으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시험을 칩니다. 문과랑 일본어 시험은 A 유형 초급, B 중급, C 고급으로 나눠져 있으며 수학은 40점만 넘으면 OK가 되겠습니다. 이과 경우에는 좀 문과보다 낮습니다만 일본어 90점, 영어 86점 정도면 필기의 초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원자 추세를 좀 보아가겠습니다. 최근 5개년 지원자 수가 문과의 경우는 줄었다 늘고 있는 추세가 됩니다. 쭉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죠. 필기시험 합격자 2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최종 19, 338 반이 떨어진다. 요 반이 떨어지는 건 좀 이따가 면접시험에 관한 부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한 명이 줄었습니다만 이 한 명 줄었는 거는 잦은 사태 또는 1, 2, 3지망 어디에도 내락서를 받지 못한 입학과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자기가 가고자 하는 연구실의 분위기 좀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초에 최종 발표가 나고요. 9월 중순에 발표를 내서 한 명도 떨어뜨린 적이 없습니다. 본인 사태가 아닌 이상. 이때 시점에서 본인이 내락서를 받는다, 입학 허가서를 받으면 내년 4월 출국을 준비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률은 한 5대1 정도 문과의 경우는 나오고 있네요. 자, 이과의 경우는 좀 최근 많이 는 추세입니다. 36명에서 62명으로 늘었고요. 자, 요거 하고 요 숫자를 좀 볼게요. 자, 이때 왜 9명밖에 붙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이때 수학이 50점이 과락이었습니다. 50점 넘은 학생들이 9명밖에 없어서 그분들만 면접을 받고요. 그 중에 5명만 합격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그 이후에 수학의 점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40 또는 35만 넘으면 필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20명을 꾸준히 20명을 뽑고 있고요. 반 정도를 떨어뜨린다. 면접에서 최종 요 숫자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때도 한 명이 사퇴했는지 한 명이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문제없이 최종 진행을 합니다만 올해도 한 분이 사퇴를 했는지 아니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줄었습니다. 즉 9월 중순에 발표가 나면 거의 되었다. 내락서를 받으면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 내용 면접입니다. 연구계획 수익 정도 약 한 6,000자 정도를 목표로 쓰셔야겠으며 학교 성적, 추천서 등 제출 서류와 유학 의지, 인성, 장래성 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쓸지 졸업 논문을이나 대학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 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최근 합격한 학생들 포함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방법은 각 부문별 면접 일정 지정 후에 면접 순번에 따라서 약 20분 이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 발표 바로 2주 정도 후부터 면접이 실시가 되기 때문에 연구계획서 등의 숙지가 필요하겠고요. 최종 필기선고 30%, 서류 30%, 면접 40%를 합산해서 성적 상위자로 결정이 됩니다. 추천 인원 30명 정도가 되겠고요. 최근 과거 3년간 문과 11명, 이과 10명 정도를 추천해서 4월에 일본에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4월부터. 작년 기준으로 6월 10일 날 시험을 봤습니다. 연구유학생 대신고등학교 독립문 옆에 있습니다만 제주도에서 실시합니다. 즉 지방에 계신 분들은 서울 또는 제주로 오셔야겠죠. 연구유학생 오후에 실시합니다. 일본어를 먼저 2시간을 보고요. 영어 보고 수학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문과는 수학이 없죠. 2과목이기 때문에 고득점이 필요하겠습니다.
1년간의 일정을 좀 보시면 5월 9일 날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고요. 작년 기준입니다. 5월 25일 날 원서 마감인데 롯데 연구객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성을 하셔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필기 막판에 연구객 쓰시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연구에서 미비해지거나 필기가 소홀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연구객서를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필기의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6월 10일 날 필기 시험이 실시가 되고요. 대략 6월 10일인 이유는 연구 유학생 말고 학부 유학생 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이 이재유 시험이란 사비 유학생을 칩니다. 그게 그 다음 주에 실시돼 겹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주에 필기 시험을 실시하고 있고요. 학부 유학생, 연구학생 같은 시험을 치릅니다. 동일한 시험지입니다. 자, 6월 29일 날 빨리 나오죠. 빨리 발표가 되고요. 면접 대상자가 발표가 되고 발표되고 나서 한 20일 이내에 바로 이과, 문과 면접을 실시합니다. 대단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필기시험을 충분히 잘 봤다고 판단하시면 연구계획서에 대한 숙지, 면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7월 31일 날 발표를 하고요. 자, 9월 말까지, 이 부분입니다. 9월 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1, 2, 3지망 학교에 컨택을 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보내고 입학 허가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9월 말까지 본인이 지원한 학교의 허락을 받으면 그 다음에 출국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1월 11일 혹은 1월 달에 최종 배치 대학이 발표가 됩니다만 9월 말까지 입학 허가서를 제출했다라면 대사관에 큰 무리 없이 그 다음에 출국이 가능하겠습니다. 작년에 제 쪽에서 일본어 수업 또는 연구계획서, 면접 등등을 통해서 합격한 학생들입니다만 문과에서는 뭐 경제학, 일본어학, 국제관계학 등등이 있었고요. 이과에서는 공학, 화학 등이 9명이 작년에 붙었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이 마치겠고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류 심사가 3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네. 어떠한 내용을 보는지 알 수 서류가 상당히 있을까요? 복잡합니다. 일본어 서류가 많기 때문에 제 쪽에서 작성에 대한 샘플을 보내드립니다. 그 샘플을 보고 본인의 사항을 입력하시면 큰 무리 없이 서류에서 감점이 없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 되셨나요? 네. 다음 질문 주신 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대학에 입학 허가서 그걸 네. 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받는 자, 거죠? 필기 합격을 하시면 대사관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연구과의 메일을 알려드립니다. 그 메일로 본인이 누구누구며 이번에 기대하게 무슨 연구과에 내년에 진학을 희망합니다라는 식의 메일을 보내시면 각 학교에서 필요 사항이 메일로 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서류를 스캔해서 보내드리고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그다음에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동경대 같은 경우는 9월 15일경에 발표가 납니다. 다른 대학은 좀 빨리 발표를 내주는 편입니다만 동경대가 일기망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기다리셔서 9월 15일 날 발표가 되시면 동경대에서 내락사 같이 옵니다. 그때 대사관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그 대학교 학교 성적은 뭐 기준이 많이 되나요? 자, 면접에서 서기관 한 분이랑 한국인 교수, 일본인 교수 세 분이 면접을 진행합니다만 한국인 교수분께서 대학의 학점에 관한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 만점이면 4.0 정도, 4.0 만점 3.6 정도 이상이면 큰 문제가 없을 건데 2점대라 그러면 면접 시에 왜 학점이 나쁘냐에 대해서 날카롭게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학점 관리를 좀 하시는 게 면접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대학교 전공하고 네. 그 가려고 하는 대학원 전공 이게 뭐 한국에서는 이제 사회학을 했는데 네. 일본은 무슨 경영학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같은 계열이 맞습니다만 계열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서류 심사 시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옵니다. 너무 판이하기 때문에 맞지 않으니 왜 이것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과정에서 부전공 또는 복수 전공을 해놓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전공, 복수 전공도 하지 않고 응시를 하게 되면 대사관 측에서도 서류를 요구하며 면접을 볼 때도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옵니다. 또 일본의 교수님들이 봤을 때도 전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이 가능한지 어떤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최소한 복전공 또는 부전공으로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에 대한 지식을 쌓아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질문이 없는 걸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